드릴게요. 여러분 정권을 탈환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공격력. 어저께 말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어디야? 캐나다 엘버타 케네네스키스 여기 산골 마을에 지금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바뀌었네요. 뭐 이러면서 농담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워낙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에 일장기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네 어쩌네 막 이런 거 갖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 일장기 앞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어놓은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찍으면 이게 어찌된 사연?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요. 2023년으로 지금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그러니까 미담으로 나왔잖아요. 미담이 아니라 뭐 그냥 호기심 뉴스 정도? 아니 그 미담은 오른쪽이 상석이에요. 오른쪽이 상석인데 원래 그러니까 사람 위치가 아니라 국기 위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걸려야 되는 순번이었대요. 그런데 양보했다. 상석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리 바뀌었네 뭐 이러고 이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 우리가 우방 국가하고는 정말로 분위기를 좋네요. 좋게 지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압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좋은데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자, 2023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3년. 네.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방일을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KBS 뉴스가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통령이 일장기에 대고 고개를 숙여서 지금 저 인사를 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태극기는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 이게 지금 KBS입니다. KBS 보도예요. KBS 앵커가 대통령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대고만 태극기도 없이 일장기만 걸려 있는데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영상 혹시 영상 말고 사진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탁현민이 또 올렸습니다. 요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뒤에 겹쳐져 있습니다. 일장기도 있고 뒤에 태극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KBS 각도를 방송화면에 이쪽으로 돌려갖고 찍는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딱 멈추면은 태극기는 안 보이고 일장기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랑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일장기에다가 절하고 있다. 이렇게 KBS 앵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격려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습니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 실제로 해버렸어요. 방송 사고였어요. 이 앵커는 아마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실 저런 거는 또 방송하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왜곡되고 돌아다니냐, SNS에 돌아다니냐. 저게 이제 탁현민이 불을 질렀어요. 탁현민 그렇죠. KBS에서 탁현민 씨 저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저렇게 페이스북으로 올린 거죠. 자, 읽어주세요.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 애국가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의장대 사열 시 양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 없어. 탁현민 씨 옆에서 봤습니까? SBS 화면 찍어서 했네요. 근데 편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아마도 탁현민 씨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청와대에서 의전 이런 걸 담당을 했잖아요. 저런 데 가면은 절대 일장기만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탁현민이 잘 알 겁니다. 아니 저때 탁현민이 근데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의전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저런 왜곡 뉴스를 퍼뜨렸었다니까. 그렇지만 저는 탁현민 씨는 그전에 해외 의전도 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근데 알면도 불구하고 저렇게 딱 걸리니까 저런 걸 쓰지 않았을까.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렇게 의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의도적으로 왜곡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보수는 저런
왜곡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능력이 참 많이 딸려요. 만약에 정말로 악의적인 아까 이재명 대통령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만약에 정말 저런 보수의 저 탁현민이 있었으면 저기서 자릅니다. 어머나. 대통령이 왜 일장기 앞에 서 있어? 환한 웃음. 일장기 앞에서 환한 웃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사진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건데 옳지 않은 일을 지난 보수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그 이를테면은 반보수 세력들이 해왔는지 여러분들은 기억 한번 하시라고 제가 지금 한번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론 전쟁에서 보수는 판판이 지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야, 보수가 이렇게 여론 조작도 못하고 저런 이제 혐오를 일으키는 저런 거를 판판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현명하게 때로는 보수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 맞아요. 참 그래도 보수의 어떤 저력은 있는가 보다. 아니면은 보수 정책이 정말 기본적으로 경쟁력은 있나 보다 하는 생각도 또 해요. 그러니까 상식을 챙기는 것 같아요. 저거 가지고서도 시비를 붙자면은 붙을 수 있는데 에이, 그러지는 말자. 그렇죠. 저는 지금 정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거 갖고 시비를 걸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별로 점잖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은 거 갖고 시비 걸려면 정말 조잡하게 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노력하면 못하겠어요 그거? 근데 반대로 저희가 정말 아직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정말 가짜는 놀이하고 있네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저 좌파의 과거에 무슨 청담동 술자리 그다음에 사진 한 장 갖고 몰래 카메라 찍고 그다음에 사진 한 장 갖고서 왜곡해 갖고 이 각도 저 각도 지금 지기현 그 고급 룸사롱 대접 어떻게 됐습니까? 입 쏙 들어갔네요. 지금 400만 원 뭐 100만 원 400만 원 얘기 나왔던 고급 룸사롱 어디 갔어요? 쏙 들어가 버렸네요. 네. 지금 지기현 판사가 겁나게 비싼 룸사롱에서 접대 받았다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의 하지만 저는 과거에 어떤 그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지 그것들이 어떤 여파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검증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엑셀에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 자꾸 까먹으니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잊을 때마다 한번 다시 리뷰할 수 있도록. 지기현 판사 그거 까먹고 있었어요 또. 까먹죠. 까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말 똥덩어리 같은 뉴스를 던지고 도망가서 또 딴 데 또 던지고 맞아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사실 뒷수습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저런 것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런 식의 사진 트리밍해서 정말 조잡한 이런 건 정말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정도로 양심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수나 이런 지지하시는 분들은 점잖고 그래도 상식을 믿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보수들이 화나게 야시 점잖다가 맨날 정권만 뺏기고 맨날 탄핵당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탄핵당하지 않는다. 왠지 아세요? 상대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야당이 민주당이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상대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절대로 탄핵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어떤 분들이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탄핵당한 건 다 국민의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탄핵을 당한 것은 국민의힘 출신 보수 출신 두 대통령이 맞습니다만 탄핵을 추동한 건 누굴까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의 정말 이 탄핵 트랩에 대통령들이 갇혔고 그 갇힌 대통령을 보면서 보수도 많이 동조했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실수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그 실수보다 더 큰 것은
정말 트랩을 먼저 놓아서 정말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트랩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도 저희는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랩을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일관되게 트랩이란 게 뭐 정책이 아니면 아까 방금 이야기가 여기서 진성준처럼 네. 자기들이 걸릴 것 같으면은 법을 바꿔버려요. 네. 인사청문회법 바꿔버리고. 맞습니다. 그런 식의 만약에 야당 되면은요 또 막 우겨가지고 인사청문회법도 다시 살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표변 없이 개인 신상 공개 없이 어떻게 검증하냐라고 또 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정권을 탈환하는구나 네. 라는 말씀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네. 저희가 1장기까지 왔습니다. 네. 예. 네. 자, 참 뭐랄까 이게 억장 무너지고 가슴이 고구마 한 5개 먹은 것처럼 참 답답할 때가 하지만 많습니다. 저는 보수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책임론이 거의 100%였어요. 그랬는데 그 두 번째 탄핵 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지 못하겠지만 대통령이 왜 이 계엄 지경까지 갔느냐. 민주당의 수많은 이 탄핵 시도와 탄핵 남발, 거의 탄핵 내란 예. 이거는 왜 책임을 안 지냐 하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또 물었잖아요. 예.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입장과 태도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선동에 쏘가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제 선동에 쏘가 넘어가지 않고 검증해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면역력 이런 것들이 생긴다. 네.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 면역력, 근데 선동 면역력. 언제까지 면역력만 생길게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